최고 고수들의 수다, 온라인 정책 시사저널 최고수다의 정관용입니다. 발사관리위원회가 누리호의 2차 발사일을 기술적 준비 상황과 기상, 우주 환경 등 발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사 예정일을 결정했습니다. 1차 때와 비교하면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주 강국을 꿈꾸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오늘도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미래사업 부문장을 맡고 계십니다. 한창원 부문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2014년부터 발사체 조립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 지금 제작하고 있는 연료 탱크나 산화제 탱크 같은 경우는 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개발을 마무리했고, 이제 지난번에 10월 달에 발사한 누리호에 저희가 제작한 탱크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립한 그런 누리호가 지난 10월 달에 발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누리호 발사의 전담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번 그 2차 발사의 누리호의 목표는 뭡니까? 뭘 싣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누리호의 이제 주어진 임무는 지난번에 이제 완벽하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그 발사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누리호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1.5톤짜리를 싣고 700m까지 700km. 가서 700km까지 가서 그 위성이 정확한 궤도에 딱 올라서도록 한다. 예, 맞습니다. 이게 목표네요. 예. 지난번 1차 때는 이 700km까지는 갔죠. 거의 근데 다 갔는데. 마지막에 딱 안차 요걸 못했죠. 그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을 찾아야 대책을 마련해서 고칠 거 아닙니까? 다 분석이 끝났습니까? 예, 분석이 끝나서 설계 변경까지 다 반영이 됐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번 2차 발사는? 2달 동안 이제 사고 조사를 우리 기술자를 갈아댔다고 하나요? 2달 동안 도면 전체 해석 보고서 시험 결과 전부를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나쁜 일은 아닌 게 통계적으로 이런 발사체의 1차 발사 성공률은 전 세계에서 30%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요. 우리가 1차에 아슬아슬하게 실패한 게 세계적인 평균과 비교해봐도 그렇게 못한 것은 아니고 521초를 연소하면 이게 3단 엔진까지 다 궤도로 진입하는 건데 마지막 46초가 부족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에 내려가서 숨을 참아도 46초는 참을 수 있는데 정말 아슬아슬한 실패여서 위성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1차보다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뭐라 그러죠? 그냥 더미메스. 그러니까 그냥 덩어리. 덩어리, 쇳덩어리. 이번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1.3톤짜리 무게 덩어리하고 200kg짜리 위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3톤짜리는 덤이고 그냥 덩어리. 200kg의 위성은 뭐예요? 200kg의 위성은 이제 위성 통신이 가능한 위성이고 그 안에 이제 큐브셋이 우리나라 대학교들에서 개발한 큐브셋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성 안에. 그래서 이제 그 위성이 이제 전개해서 작동하는가 그런 것들을 발사 위에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들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4곳의 학교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연세대학교, 조선대학교, 서울대 그리고 카이스트까지 각각 2년여에 걸쳐서 다양한 방식의 관측 임무 수행할 수 있는 이 초소형 큐브 위성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지구 관측, 대기 관측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라던가 또는 백두산 천지 관측, 또 지진 해일 감시, 한국 지형 탐색 등등의 임무를 4개 대학에서 만든 초소형 큐브 위성들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kg, 1.5톤 정도 되는 크기의 중량과 크기의 위성이 돼야 아주 고도의 정밀 기능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발사체 능력 시험에 자신이 있으면 1.5톤짜리 제대로 된 위성을 실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5톤짜리 이제 상용 위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그 가격이 거의 수천억에 달할 정도로 고가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상업 위성의 상업 발사에는 보험이 따라 붙습니다. 발사 실패하면 보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패에 대한 그 위험을 이제
좀 분산하는데 예.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누리호가 사실 발사 능력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몇 번 발사 실적이 쌓여서 예. 어느 정도의 성공 가능성이 생기면 생기면 그럼 그다음- 상용 위성도 우리가 예 맞습니다. 보험도 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리호 이번 발사는 우리가 1.5톤짜리를 그 높이까지 쏘아 올릴 만한 능력이 되느냐 이걸 보는 거군요. 네, 그걸 시험하는 김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학의 어떤 이 소형 우주 위성들. 관련된 그렇죠, 예. 기술의 어떤 증진도 같이 예. 기대할 수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이 항공 우주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더 키우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 부분도 산학 협력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단계는 그럼 뭐 조립이 다 돼서 그쪽으로 옮겨가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번 주까지 아마 조립을 마무리할 것 같고요. 일단 2단 탱크의 조립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3단 발사체는 3단 발사체 안에 위성이 탑재되기 때문에 네. 그 위성을 조립하고 페어링 조립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이번 주까지 그 작업이 끝나면 예. 13일 날 이제 그 이동을 해서 예. 그 14일 날 발사장으로 가서 이제 세워지는 그런 일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발사를 하면 네. 언제쯤 되면 이거 성공이다 아니다 판가름이 가능합니까? 누리호의 임무 시간은 약 16분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성 분리까지 그러니까 1단 분리하고 2단 분리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3단만 날아가서 위성을 분리하는 데까지는 16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현재 계획으로는 발사 한 30분 이후에 그 비행 데이터 분석을 하고 나서 공식적인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서 30분 후면 이제 발사 성공 여부를 공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성이 분리가 되면 발사하고 43분 후에는 이제 분리된 위성이 세종기지랑 교신을 하게 되고 교신이 성공을 하면 예. 위성까지 잘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거 왜 나로호니 뭐 이런 건 다 러시아 기술이고 예. 순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만든 발사체는 이거죠. 예, 누리호가 처음 개발한 발사체라고 이게 성공한다면 그것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세계에서 7번째로 독립적인 우주 강국으로 명실상부 합류하게 되는 셈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우주 개발 계획 당연히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 증대뿐만이 아니라 민간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지금 우주 관련된 기업들에게 투자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실리콘밸리나 또는 뭐 중국, 러시아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면 이러한 어떤 우주 관련된 투자 자금이 국내 기업으로 흘러 들어오는 순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겠죠. 이번에 2호 발사로 성공하면 이제 더 이상 시험 발사 없습니까? 아닙니다. 3호가 또 예정이 돼 있고요. 3호는 언제고요? 3호는 그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올해 안에 또는 내년 초에 발사될 걸로 그렇게. 그래서 몇 호까지 이걸 쏘게 되는 겁니까? 현재 계획이 확정된 건 6호까지 확정이 돼 있고요. 1, 2, 3호는 그동안 이제 항우연이 주관을 해서 발사를 했다 그러면 항공우주연구소. 예. 예. 4, 5, 6호는 주관 업체를 선정을 해서 민간 기업이 주관하는 발사체 생산 발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발사체의 최종적인 목표는 위성을 지구 궤도에 진입시킨다는 것보다는 예. 우주로 수송할 수 있는 수송 그렇죠. 수단을 갖게 됐다는 의미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음. 차세대 발사체는 이제 이 현재 누리호의 능력을 대폭 늘려서 100톤짜리 엔진 5개를 가지는 일단의 그런 대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을 지금 그 연구 개발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누리호 발사와 함께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항공우주청을 신설하자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 논의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논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고 인수위 단계에서도 매우 심도 깊게 논의되었던 대목입니다. 여야 할 거 없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산업으로 밀어줘야 한다는 인식 공감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머지않은 시기 안에 항공우주청 발족 소식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으로서는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겠죠? 예전에 이제 우주 산업을 이제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종사자들 또 연구기관의 종사자들이 사실은 염원이었습니다. 야, 염원이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주 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전담기구가 필요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굉장히 이제 탄력을 받아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리호 15일 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실패하면 우주청도 물 건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성공시켜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우리가 7대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항공우주청 신설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